저게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이것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 분양권을 매수하시면서 사업자를 내거든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 사업자도 이제는 말하자면은 내가 분양권 가지고 있는 그 분양권에 대한 사업자를 내놓으시고 내가 그 분양권을 팔면 이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대로 이제 폐업 처리를 하셔야겠죠. 그 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팔면은 그 사업도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 방식이 다음 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는 보통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다음 매수인이 똑같이 사업자를 내고 매수를 하시게 돼요.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같은 사업자로 보통 오피스텔을 같은 사업자로 내실 경우에는 사업자 업종 업태를 동일하게 내면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내가 일반임대 사업자를 냈는데 나도 사업자를 냈어. 그러면 보통은 오피스텔을 임대를 내는 목적으로 사업자를 내시겠죠. 그래서 부가세 처리 방식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종과 업태를 동일하게 한 사업자를 내시면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 90% 이상의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 부가세 처리를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꼭 이 방법이 아니어도 거래는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부가세 처리가 쉬운 방법을 택해서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하게 돼서 꼭 요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업종과 업태를 일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도 받아두시고 비교하셔서 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뭐 우표처럼 인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0억 원 이하의 분양권은 15만 원짜리 수입 인지를 준비를 합니다. 아까 5억 3천짜리였나요? 그래서 이제 15만 원짜리 수입 인지 하나를 준비합니다. 보통 매도인 매수인 간에 반반씩 돈을 내셔도 되고요. 보통 거래할 때에 매수인이 사가지고 오시는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금액을 한번 이렇게 일렬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분양권이 아까 5억 7,800짜리였죠. 5억 7,800. 그리고 아까 옵션 금액이 8억 847만 원짜리였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5억 7,800짜리였고 옵션은 847만 원짜리. 그리고 지금 시행사의 10% 납부된 상태니까 분양가의 10%니까 5억 7,800의 10%면은 5,780만 원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중도금 60%는 대출로 실행된 상태라서 5억 7,800에 60%면 3억 4,680만 원. 그리고 옵션은 아까 얼마짜리? 847만 원짜리였는데 20% 시행사에 납부된 상태니까 169만 4천 원을 매도인은 시행사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아까 프리미엄이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3,400, 14,000원이니까 655. 그럼 이제 우리가 총 매매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분양 5억 7,800만 원 더하기 847만 원 빼기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래서 우리 아까 5억 7천 넘는 것을 옵션까지 다 해서 5억 5,300, 45만 6천 원 이렇게 싸게 사시는 거다. 그리고 건물분 부가세 1회분 금액이 422만 1천 원짜리였고요. 옵션 부가세가 1회분이 7만 7천 원이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분양계약서 한번 보시면은 요 분양계약서 보시면은 이 부가가치세 적혀져 있잖아요. 모든 이제 그 건물 모든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총 금액 계약금 10%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매겨 놓았느냐? 대지 가격이 요만큼, 건물 가격이 요만큼, 부가가치 해당되는 금액이 요만큼.
그래서 이게 합쳐진 금액이 5,780만 원이에요. 전체 그럼 분양가가 5억 7,800에 부가세가 얼마겠어요? 4,222만 1,000원이겠죠. 그 이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5억 7,800에 토지와 건물과 가격이 나눠져 있고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구나. 그런데 나는 사업자를 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나라한테서 환급을 받는구나. 근데 나는 이제 분양자가 아니고 전매 매수자면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매도자하고 이 부가가치세를 서로 주고받는 계약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가 보려면 분양계약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옵션도 부가가치세가 있죠. 옵션도 847만 원에 공급가액이 이제 그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 그것에서 지금 총 20% 납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도 20% 환급받으신 상태입니다. 분양계약서에는 보면 납부 시기, 납부 금액 이런 게 써 있어요. 요걸 자세히 보면은 지금 몇 프로가 납부돼 있구나 요거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양계약서에 아까 60% 중도금 60% 계약금 10% 아까 보셨잖아요. 요거 납부됐으니까 부가세는 몇 프로 환급을 받을까요? 이게 70%죠? 그러면 이제 부가세도 70% 환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70%면 얼마일까요? 422만 1,000원씩 곱하기 7번 하시면은 내가 매도자하고 서로 부가세 주고받는 금액이 요 금액이다. 아까 옵션의 부가세 1회분이 7만 7,000원인데 몇 프로 납부돼 있었나요? 20% 납부가 돼 있었죠? 그러면 옵션도 몇 프로 서로 주고받는다? 7만 7,000원씩 두 번 금액을 주고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가세는 내가 나중에 팔 때 매수자한테 그대로 환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받았다고 해서 써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잘 가지고 있으시다가 다시 시세가 올라서 팔게 되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팔 때 부가세는 그대로 환급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최종 매도인 매수인 간의 정상금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에는 얼마를 주고받나요? 왜냐하면 아까 중도금은 대출로 실행을 했고 계약금 10%는 매도인이 지금 지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금액을 서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 매매 계약서에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얼마를 주고받으면 됩니까? 납부한 금액은 아까 제일 중요한 거 60%는 서로 대출로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주고받는 돈이 아니고 그대로 은행 대출로 승계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은행 승계가 불가한 사람인 경우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이다.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분양권을 매수하실 수가 없어요. 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대출을 승계하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분양권 계약을 진행을 하신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안 되는데 분양권 명의 변경된 그 계약서를 취소를 안 해주는 시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양권의 명의는 변경됐는데 중도금의 그 대출이 매도인은 분양권을 팔았는데 매도인 앞으로 실행되어진 중도금 대출이 매수인한테로 그대로 실행이 넘겨졌었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그냥 대출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분양권은 명의를 넘겼는데 대출은 자기 앞으로 그냥 그대로 잡혀져 있는 상태로 남아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절차상에 약간 하자가 있는 그렇게 이제 시행사에서 이제 잘못 진행했던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 다시 매도인이 팔았던 것을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해서 취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중도금 대출 은행과 시행사와 매도인과 매수인과 이 모든 각각 별개의 계약들이 유기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계약금 넣기 전에 다 해결을 하셔야 된다. 네, 안 그러면 머리가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이 잘 실행됐다. 보시고 그럼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만 주고받으면 되겠네요. 계약금 10%하고 옵션 20%만 주고받으면 되죠. 그죠? 그런데 아까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5,780만 원하고 169만 4천 원 요거를 주고 사면 됐는데 지금 분양권이 마이너스가 난 상태예요. 그러면 요 낸 금액에서 요거를 프리미엄을 빼셔야 돼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요것만 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분의 부가세와 옵션의 부가세를
매도인 매수인 간에 서로 주고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건물분의 부가세 7번과 옵션의 부가세 2번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부가세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뜻 봐도 422만 1,000원씩 7번이니까 약 3천만 원에 지금 내줄 돈이 많죠. 그래서 납부한 금액에서 내가 계약금 10%, 옵션 20% 더하고 5,780만 원 더하기 169만 4천 원 빼기 건물분의 부가세가 422만 1,000원씩 7번 빼주시고 옵션 부가세 7만 7천 원씩 2번을 빼주시면은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22만 1,000원이라고 써있네요. 마이너스 322만 1,000원. 요거를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물건을 샀는데 매수인이 돈을 받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를 하실 때 매수인은 분양권을 하나 매수하시는데 건물분의 부가세 부분 때문에 322만 1,000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물건을 내가 돈을 받고 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아까 5억 5,345만 6천 원짜리잖아요. 부가세를 받아서 그 금액이 매수인이 돈을 받으면서 거래한 거지만 이것은 나중에 파시게 되면 다시 내놔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된다. 네. 어쨌건 거래할 때 마이너스 난 분양권은 매수자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이 물건이 현재는 그렇게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거래된 사례예요. 부가세는 왜 환급하는 거죠? 아까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재화는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간접세고 최종 매수자가 나라에다가 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물건을 판 사람이 물건 값에 부가세를 붙여서 팔고 매수자가 부가세를 포함된 금액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도자가 물건을 판 사람이 받아서 나라에 내는 형태의 간접세거든요. 근데 아까 매도자가 부가세가 붙은 분양권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매도인은 부가세를 나라에서 환급을 받았고 물건을 팔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부가세는 다시 나라에 뱉어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매수인이 또 사업자를 내고 재화를 부가세를 내고 매수를 하시면 나라에서 부가세를 다시 환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도는 폐업을 하면서 나라에다가 부가세를 바로 뱉어내고, 매수인은 재화를 사면서 분양권을 사시면서 부가세를 나라에서 환급을 받게 돼요. 그럼 나라는 세수가 거치는 것이 아닌데 계속 부가세를 내줬다가 다시 환급을 받았다가 다시 내줬다가 뭐 이게 일을 계속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무엇이다?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한 사업을 한다라는, 업종과 업태가 동일한 사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부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로 주고받고 나라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편하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통상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하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부가세 환급 처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엔 이건 원래 누구 거다? 나라 거다. 파시게 되면 나라에 다시 내셔야 되는 돈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매수인이 돈을 받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시행사에 납부한 금액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됐고 또 부가세를 환급받는 금액이 많았죠. 그래서 돈을 받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돈을 받고 분양권을 매수를 하시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잔금 치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잔금 치를 때는 내가 처음에 매수한 그 금액 전체를 잔금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최초의 분양권 전매를 할 때 그 잔금 계약까지 모두 잘 받으신 상태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분양권 거래에 개인과 개인 간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진행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아까 부가세 환급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제 영상 중에는 일반 임대 사업자 내는 방법, 세무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방법 간단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모두 요 상업용 부동산의 개인 간 거래를 할 때에 그 필요한 그 절차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분양권 거래를 할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래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지금 한 번에 다 모두 다 설명을 드리질 못하고 개인과 개인 거래에는 아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아예 그냥 부동산 매매 법인을 가진 분들도 많고 사업의 용도로 법인에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양권 거래가 아까처럼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 법인의 경우에는 포괄양도 양수 계약을 할 수 없는 거래도 있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와의 거래에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과정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 상업용 부동산 진행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모두 다 이해를 하신 상태로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냥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부가세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처음에 들으시다 보면 너무 헷갈리고 개념이 어렵습니다. 질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